스토리텔링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설득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아빠 말 들어, 내 말 들어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스토리텔링 마케팅 기법인 겁니다. 스토리는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신만의 스토리로 1인 창업을 한 여성이 있어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분은 어떤 분이냐면 안정은 작가라고 하는 분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취준생이었습니다. 어디를 취업하고 싶었냐면 항공사, 스튜어스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최종에서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뭔가 자꾸 실패하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던 찰나에 중국 항공사에서 모집 공고가 뜬 거예요. 지원을 했죠.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나의 꿈이 이루어졌다. 엄마 아빠한테도 자랑도 하고 친구들과 맥주도 한잔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이 친구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드 문제가 터진 거죠. 아시죠? 미사일 문제가 터져가지고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보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친구도 그런 보복의 그러니까 피해자가 된 거죠. 어떤 피해겠어요? 취업 취소. 바로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친구한테 다가온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와서 매일 집안에서 방 안에서 눈물만 흘리면서 웁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돼버린 거죠. 그런 모습을 본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니까 딸을 계속 다독이는 거예요. 딸아,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충분히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그 우울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결국엔 그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친구들 좀 만나 라고 하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밖을 나갑니다. 근데 그 밖을 나간다고 해서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역시나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걷는데 눈물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창피함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뛰면 땀이 흐를 거니까 눈물이 땀처럼 보이겠지 해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뭐 지금도 하시는 분 있겠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 체육대회나 이런 것 때문에 마라톤 같은 경주가 있었어요. 오래 달리기 하면 어떠세요? 배가 아프고 목이 막 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몸에 고통이 오잖아요. 그 순간 복잡한 일들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안 나요. 오롯이 내 몸의 고통에 집중하는 거죠. 이 친구가 그걸 느낀 거예요. 나를 1년 동안 우울증에 괴롭혔는데 달리기 하는 동안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보다 배가 더 아프거든 지금. 그보다 목이 더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느끼게 됩니다.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우울증 해소 방법은 뭐다? 달리기다. 라고 해서 그날부터 이 친구가 평소에 달리기를 하는 친구가 아닌데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하면서 자기의 달리기 일기를 인스타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토리를 올리는 거죠. 저 원래 이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뭐 1년 동안 늘 울기만 했죠. 그런데 우연히 시작하게 된 달리기가 저를 살릴 줄 몰랐네요. 저는 오늘도 한 바퀴 뛰었더니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짠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튿날도 올리고 3일째도 올리고 계속 올립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저도 같이 뛰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분의 팔로워가 8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뭐 블로그나 뭘 해봐서 알겠지만 8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그 유튜버들 뭐 100만, 200만 우습게 얘기하잖아요.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한테는 1000명도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10,000명이 넘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딴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저 우울증을 치료한 건 달리기예요. 달리기를 하면서 했더니 사람들이 모여요. 이분이 한 3만 명쯤 됐던 시점에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오늘 달리기 합니다. 한강 뛰어요 하면 100명, 2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무슨 마라톤 선수라서요? 금메달리스트라서요? 아니에요. 그냥 이분의 스토리가 내 마음을 움직인 거죠. 나는 이 사람을 응원해주고 싶어. 같이 뛰는 거예요.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올레길이나 이런 길을 만들면 꼭 하는 게 마라톤, 뭐 러닝 이런 이벤트를 엽니다. 1순위가 누굴까요?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젠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우리 진우션의 션 아시죠? 선한 일을 많이 한 그 친구 달리기에서 모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잖아요. 같이 뜁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 자기가 8만 명이 되던 시점에 수원에 자기 집이 있는데 빵집을 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그 명소도 아니고 서울이다 기타 지역에서 그쪽 근처만 가면 그 집을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네, 이제 시간상. 자, 이분이 제가 그 대신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인스타에 글을 올려요. 몇 달 전에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100마일을 뛰었답니다. 37시간 동안. 여러분, 100마일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160km입니다. 160km면 제가 창원에서 왔던 길의 3분의 1을 뛰는 겁니다. 37시간. 근데 중요한 건 37시간을 뛰었다니 발톱이 빠졌대요. 우리 여성분들은 발톱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예뻐 보이려고 힐 좁은 거 그죠? 신었다가 발톱 빠지는 경우는 있지만 달리기에서 빠지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블로그나 인스타나 자기 이야기를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내가 발톱 빠진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 뛰는 데 있잖아요. 너무 발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저는 참았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픔에 집중을 시킵니다. 그러면 잃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의 아픈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맞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기분이 유쾌해지세요? 아, 뭔가 공감을 좀 하긴 했는데 왠지 내 기분이 다운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글을 쓰냐면 바로 이렇게 씁니다. 제가 아까 뭐랬죠? 스토리 뒤에 메시지가 붙으면 이게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했죠. 신기한 건 발톱이 죽어도 그 안에 새로운 애기 발톱이 자라고 있었던 것. 시간은 오래 걸릴지라도 때를 기다리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애기 발톱은 어른 발톱들 사이에 숨어서 때를 기다리며 자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독자를 모으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 일상을 쓰라고 하니까 뭐밖에 안 쓰세요? 어디 카페 갔던 거. 그죠? 오늘 어디 해물찜 먹은 거.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예를 들면 선생님이 계속 어디 가서 뭐 먹은 거를 계속 읽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안 읽고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휘리릭 올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했죠? 내가 오늘 해물찜을 먹고 느낀 바를 적으라고요. 제가 오늘 남편과 함께 어딘가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아, 그동안 나의 행복을 내가 너무 찾지 않았구나라는 의미를 하나 부여하시라고요. 그 한 줄이 주는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달리기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3권의 책을 썼단 말이죠. 결국 이건 뭐예요? 그냥 달리기 스토리를 쓴 거예요.